결혼식 왜 이렇게 비쌀까요? 우리 모두 5월의 신부를 꿈꾸지만 현실이 쉽지 않죠. 결혼식 한 번 하는데 1년치 연봉이 다 날아가니까요. 스드메라는 세 글자 앞에서 결혼식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식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결혼 얼마나 들까요? 2024년 기준 예식장, 식대, 스드메, 혼수 등 결혼 준비에 드는 비용이 평균 4,400만 원에 달한다고 해요. 여기서 혼수에 드는 비용 약 2,6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결혼식을 위한 비용이 거의 1,700에서 1,800만 원에 달하는 거죠. 호텔 웨딩을 하려면 추가로 2,000에서 5,000만 원 이상은 더 내야 합니다. 거기에 스드메 비용은 평균 500만 원 수준이지만 인기 스튜디오나 추가 옵션을 선택하면 1,00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오늘이 제일 싸요 라는 말 왜 나오겠어요. 요즘 커플들은 씁쓸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식 끝나면 은행이랑 다시 결혼해야 돼요. 비싼 이유 첫 번째, 희소성 기반 소비. 이날만큼은 특별해야 되니까. 결혼은 인생에 한 번뿐. 그래서 이날만큼은 가성비보다 기억비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꼭 남기자, 예쁘게 찍자 라는 생각에 예산이 늘어나죠.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를 보면 눈높이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그래도 남들 다 하는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심리적 압박감이 생깁니다. 이건 나를 위한 선택 같지만 사실은 눈치 소비인 경우도 많습니다. 비싼 이유 두 번째, 패키지의 함정. 묶어준다더니 더 비싸요. 예식장은 보통 식장 대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패키지로 계약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 패키지 안에는 이런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예식장 대관료, 사회자, 축가, 오프닝 음악 연주, 하객 식대, 혼주 대기실, 혼주 화장실, 꽃장식, 혼주 메이크업 헤어, 하객 대기 다과, 주차 안내, 2부 행사 케이크와 샴페인. 이거 다 필요한 것 같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기본 패키지에서 벗어나는 순간 무조건 추가 요금이 붙는다는 거. 이 정도면 거의 옵션 전쟁 수준 아닌가요? 비싼 이유 세 번째, 추가 요금의 득.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내야 된다고? 빼자니 아쉽고 넣자니 예상이 없던 항목들. 계획표에 잘 안 들어가 있다가 준비 중간에 툭툭 튀어나옵니다. 퍼스트웨어는 100만 원을 추가해서 신상 드레스를 처음 입는 비용으로, 얼리 스타트는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추가해서 오전 9시 이전에 메이크업을 하는 비용으로, 레이트 아웃은 추가 요금을 내고 오후 5시 이후에 식을 준비하는 비용입니다. 이런 항목들의 앞글자를 따서 퍼얼레라고 하는데요. 이 퍼얼레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100만 원 이상 더 나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드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요금에 포함이라고 해서 드레스샵에 가봤더니 한 벌 더 입어보거나 라벨이나 드레스 라인을 바꾸면 추가 요금 지옥에 갇혀버리는 거죠. 해자로운 노력 첫 번째. 결국 이러한 현실을 보다 못해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결혼 준비가 깜깜이 구조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자 정부가 나선 거죠. 2026년부터 정부는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를 한국소비자원에 공개하는 가격 표시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예식장과 웨딩 플래너가 지켜야 할 가격 표시 대상, 항목들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예식공간도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뻔한 예식장에서 벗어나서 미술관, 박물관, 호수공원에서도 결혼식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서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결혼 살림비를 지원합니다. 또 장기전세 주택 미리 내 집을 공급해서 주거비용 부담을 낮추고 있죠. 해자로운 노력 두 번째, 스몰 웨딩을 넘어서 마이크로 웨딩으로. 결혼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스몰 웨딩, 마이크로 웨딩, 셀프 웨딩 같은 새로운 결혼 방식이 늘고 있어요. 자꾸 의미 있는 결혼식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 저렴했던 스몰 웨딩의 식대 단가는 훨씬 높아졌습니다. 대관료도 따로 받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하객 수는 줄었지만 단가는 오히려 높아져서 소박하게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네 라는 말이 들리고 있어요. 게다가 셀프 웨딩은 식장 데코나 진행까지 더 신경 쓸 게 많아서 이게 더 피곤하고 더 비싸네 라는 후기까지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객 20명 미만의 마이크로 웨딩이 등장했습니다. 직계가족만 함께하는 노웨딩과 스몰 웨딩의 틈을 파고든 니치 마켓인 셈이죠. 근데 사실 해외도 결혼식 비용이 비싼 건 비슷합니다. 미국, 영국, 일본도 비슷하죠.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미국, 유럽에선 하객이 축의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보통 하객들은 선물이나 웨딩 레지스트리로 마음을 표현하고요. 결혼 비용은 대부분 본인이 해결합니다.
반대로 일본은 축의금 문화가 우리보다 더 강해서 1인당 무조건 3만 엔을 내는 게 관습처럼 굳어져 있죠. 나라마다 다르지만 결국 결혼식 비용 부담은 하객 규모가 가장 크게 좌우하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결혼식은 사랑을 증명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함께할 삶을 준비하는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결혼을 남들처럼이 아니라 우리답게 해도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혼식을 꿈꾸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